제가 가산 디지털 6번 출구로 나와서 우리 협회, 제가 근무하는 협회에 한 5분을 걷는데, 와, 체감 온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건강 조심하시고요. 특히 바깥에 다니실 때 특히 그 따뜻한 옷 입고 챙겨 입고 다니셔서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 제 지금 방송 사정이 좀 이 네트워크 그런지 그 방송국이 그런지 약간 제 그게 좀 튀고 있어서 좀 보기에 좀 힘드실 분이 있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연합회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때 들어오셨네요. 어이구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나눌 얘기는 신용등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시간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신용등급 어떠세요? 여러분들 신용등급이 좋으신가요? 카메라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좀 뭐 추워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어가지고. 오늘, 오늘 보니까 12도더라고요, 마이너스 12도. 그리고, 지금 체감 온도는 16도가 넘어요. 거의 뭐 20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거고. 평창 올림픽이 아마 역대 올림픽 중에 가장 추운 올림픽이 될 거라는 얘기도 합니다. 날씨가 우리나라도 참 더 추워졌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신용등급인데요. 머리가 지금 좀 추워가지고 머리가 좀 얼었을지도 모르는데 돌발 퀴즈를 하나 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난센스 퀴즈를 여러분한테 하겠습니다.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돼지가 방귀를 뀌면을 세 글자로 하면 무엇일까요? 상하연 대표님 제때 오셨는데 돼지가 방귀를 뀌면 아직 머리가 좀 안 풀리셨죠 좀. 돼지가 방귀를 뀌면 돈가스라고 합니다. 돈가스. 말 되나요? 자, 그러면 이번 문제 놓치셨는데 이번 문제 맞히시면 제가 아이디로 커피 한 잔 쏠지 모릅니다. 처음 만난 소가 하는 말은 뭘까요? 어, 별풍선 감사합니다. 처음 만난 소가 하는 말. 무슨 소가 들어가겠죠, 그죠? 아직도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네. 처음 만난 소가 하는 말이요. 반갑소 그랬답니다. 반갑소. 아, 마이크가 네, 조금 더 입쪽으로 당기고 말씀하겠습니다. 처음 만난 소가 하는 말 반갑소래요. 좀 벌쭘한가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테스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신용의 등급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신용 상식 테스트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여러 가지 뭐 10개까지 있는데 이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잠시 신용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세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과금, 세금, 통신요금은 채무가 아니므로 신용도와 상관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무엇일까요? 공과금, 세금, 통신요금은 금융채무가 아니므로 신용도와 상관없다. O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X, 아니요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을 이렇게 올리신 거는 O 하신 건가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아니요. 이 금감원, 세금, 통신요금도 예. X. 근데 조금 늦으셨네요. X입니다. 이것도 전부 연체가 되면은 신용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연체금을 갚으면 신용도가 이전으로 회복된다. 오면은 동그라미. X, 아니면 X. 해보세요. 연체금을 갚으면 신용도가 회복될까요? 바로 회복될까요? 신용도가? 아직 시간 좀 드릴까요?
이번에도 한번 상가협회님 맞춰보시죠. 어? 딩동댕! 야, 빙고. 맞췄습니다. 요거는 회복이 안 되죠. 그죠? 왜냐면 연체금을 갚아도 연체금에 대한 기록이 일정 기간 남습니다. 그래서 이전으로 바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오가 맞고요. 자, 하나 더 해보실까요? 소득이 높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맞나요? O인가요? X인가요? 신용등급이 소득이 높으면 올라갈까요? 아, 아유, 찍기 잘하셨는데요. 수능도 잘 맞았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실력이시면. 토플도 그렇고, 토익도. 오! 딩동댕. 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100점이네요. 소득이 높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용등급에 대한 건 돈을 갚냐의 문제예요. 돈을 꿔서. 그래서 야, 찍기 진짜 잘하시네요. 그래서 소득이 높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아, 100점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나머지도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뒤에다가 이렇게 금융감독에서 나온 이 문제의 답을 이렇게 다 꼬치로 맞아요. 꼬치로 찍죠. 떡볶이. 그래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의 답을 쭉 이렇게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신용등급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근데 아닌 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게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가져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식이 좀 대단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R&D 과제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제도적 기술 사업 과제가 공지가 났습니다.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제도적 기술 사업 과제는 상당히 재미있는 과제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한번 파산됐거나 이 기업을 닫았거나 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데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조정 과제 R&D 보시면은 그 공고사항에 제도전 과제를 할 수 있는 지원 자격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을 보시면은 그 첫 번째가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1로부터 7년 근거하지 않은 재창업 중소기업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는 죄송합니다. 그 안에는 그 각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업 실패한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번 사업 실패되어 있고 3번 보시면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지? 신용등급이 5등급이라는 게 뭐지? 이런 이제 의문점을 우리가 갖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저랑 같이 떠나는 이 여행을 좀 마치게 되면 이 5등급의 의미를 잘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 있잖아요. 정책 자금에서 융자를 받을 때 신용등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융자를 제한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2018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나왔죠. 청년자금이라든지 창업자금이라든지 쭉 나왔는데 거기 보시면은 융자 제한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첫 번째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세금 안 내면 안 되겠죠. 그죠? 국민 세금 안 내는 사람한테 돈 꿔줄 수 없죠. 정부에서. 두 번째 쭉쭉쭉쭉 나와다 보면은 여섯 번째에 이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용등급 얘기가 나오는데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CR1 등급. 이게 뭐지? CR1? 이것도 저랑 한번 쭉 보시면 알게 돼요. CR1이라는 건 우리가 미국 갈 때 이민비자 하시나요? CR1 비자. 그거 아닙니다. CR1 등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용평가회사도 있잖아요. 거기서 BB 등급 이상. 이상이라는 건 BB 포함되는 거죠. 그죠? 이 B 등급 이상 되는 이런 우량기업은 융자 안 해줍니다. 요즘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쭉 가시면은 중진공 지정의 부실중후기업 또 하나는 한계기업이라고 나와요. 여기에
빨간 거로 제가 표시하는데 중진공 신용위험 등급 최하위 등급. 그래서 이런 기업들 보면 참 재밌어요. 신용 등급이 좋아도 안 되고 안 좋아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뭘 의미하는 걸까? 오늘 같이 저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646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셨군요. 예, 오늘 같이 얘기 나눠보죠. 아, 장민자 위원님인가요? 아, 반갑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신용등급이랑 뭔가를 우리가 기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지금 사업 과제를 하면서 나오는 개인신용등급, 기업신용등급, 그리고 현금흐름등급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고 R&D 전화상담 얘기를 같이 또 나누고자 합니다. 아, 신용이란 뭘까요? 신용이란 거는 돈을 잘 끌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미래에 언제 내가 돈을 갚을게. 그러니까 돈 좀 꿔줘. 그래서 상품 서비스를 미리 획득하는 거죠. 돈 나중에 주고 돈을 이제 빌리는 겁니다. 돈을 빌리거나 상품 서비스를 갖는 능력이죠. 그래서 신용등급을 매길 때는 뭘 보겠습니까? 크레딧 요 밑에 이제 그림도 있지만은 엑셀런트, 굿, 페어, 피워 뭐 이렇게 뭐 좋은 것부터 나쁜 거까지 돼 있는데 빌려간 돈을 얼마나 잘 갚냐가 문제가 되겠죠. 아, 돈 꾸고 안 갚으면 진짜 힘들죠. 이제 개인적으로 돈을 이제 빌려도 주고 꿔도 보고 그랬을 텐데, 예? 돈 거래하면은 왜 사람들 망가진다 그러잖아요. 친구 관계도 망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개인 등급부터 한번 가볼까요? 개인 등급은 개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개인이 금융거래 정보,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하고 공공기관에 관련된 금융정보가 둘 다가 체크됩니다. 물론 신용평가사는 다 아시죠? 나이스 평가, 코리아 크레딧 뷰, K10이라고 그러죠. 또는 서울 신용평가 정보도 있는데 이외에도 뭐 다른 그 신용평가 정보 회사들이 좀 있어요. 이따도 한번 제가 보표를 보여드릴 텐데 쭉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금융감독원에도 나와 있는 사이트 보니까 세 군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나이스하고 K12하고 서울신용 SCI라고 하는 서울신용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또 시스템들을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정보를 우리가 체크를 당하느냐, 체크를 하느냐, 이제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요거에 이제 써놓은 거예요. 첫 번째 부채 현황. 그 옛날에 돈 껐다가 얼마 갚은 거, 현재는 얼마 꺼 있는 거, 그 다음에 얼마나 밀려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업자도 그렇지만 그 제2금융권 있잖아요. 저축은행 캐피털 이런 데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다 올라가요. 과다 이용자. 그 다음에 단기간에 쓴 거 있잖아요. 그때 이게 굉장히 그 등급이 안 좋아지죠. 단기간에 쓴 사람들은 아무래도 뭔가 이게 돈이 안 도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 뭐 세금 체납한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산 문제 있은 거, 그 다음에 소송 걸려가지고 뭐 돈 낸 거, 이런 거. 이런 게 정보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지표가 개인 신용 등급이 되고, 이 개인 신용 등급 활용은 대출, 뭐 그렇겠죠. 당연히. 대출 및 금리 결정할 때 쓰고 신용카드 개설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개인 신용 등급이라는 건 뭐냐? 이제 구분을 한번 쭉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과제 중에 뭐가 있죠? 5등급 나왔었잖아요. 그죠? 5등부터 말씀드릴게요. 5, 6등급은 일반 등급입니다. 개인 신용 등급에. 일반 등급이면서 이게 신용관리가 주의가 필요한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5등급이. 그래서 주로 저신용업체, 대부업체 이런 데하고 거래가 있었던,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요.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신다 그러니 보람이 있습니다. 저신용 업체 있잖아요. 이런 데랑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데는 신용도 딱딱 툭툭 떨어진 소리 줍니다. 물 떨어지듯이. 단기 연체 경험도 있는 분들이 이게 5, 6등급입니다. 이 제일 좋은 건 물론 1, 2등급, 3, 4등급인데 1, 2등급이겠죠. 최우량. 그러니까 신용거래도 좋고 그죠? 유지로서 뭐 은행 가면 그냥 꼬박꼬박 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 1등급.
3, 4등급은 그 정도까지는 않지만 부실할 가능성이 낮은 사람을 얘기하고요. 근데 거꾸로 7, 8등급 가면요. 이게 이제 계속 저신용 업체랑 하고 연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엄청 하락돼서 부실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9, 10등급은 완전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뭐 거의 안 꺼주죠. 연체 진행 중이 매우 심각한 연체의 경우는 매우 높은. 그래서 5등급 이하라고 하면 아까 최우량, 우량은 제외되는 거예요. 5등급 이하라고 하는 거. 그죠? 5등급 이하.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제가 아까 하이퍼링크를 열어서 아까 보시면 여기 있었죠. 5등급은 뭐지? 제도전 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되는 거기 때문에 위에 최우량하고 우량은 자동으로 탈락. 그러니까 제도전은 잘난 사람 못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요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돌아갑시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평가 기준도 한번 볼까요? 평가 기준이 이거 이제 금융감독원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활용 비중이 나이스, KCB, SCI 이렇게 세 군데서 따질 때 이 평가 부분에 그 항목들이 있어요. 상한이 정도, 돈을 얼마 잘 갚았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부채 수준 얼마 정도고 신용거래 어느 정도 하고 있냐. 그 다음에 형태는 어떤가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이 등급 하락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이 상한 갚을 때 연체되잖아요. 3개월 이상 50만원 연체. 공과금 100만원 이상 3차례 연체되잖아요. 1년 동안. 그리고 또 5일 이상 연체되는 거 생기고 개인 회생, 파산 면책, 신용회복위원회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엄청 깎입니다. 등급 팍팍 떨어져요. 오른쪽 보시면 활용 비중 중에 나이스가 40점, SCI가 35점이죠. 제일 비중이 크죠. 물론 KCB 같은 경우는 조금 틀려요. 신용 형태를 좀 많이 보더라고. 32점. 100점 중에. 이렇게 보는데 많이 보는 것도 볼까요? 신용 형태가 거래 형태 이런 부분을 제2금융권 쓰면 안 됩니다. 이거 가능하면 안 써야 돼요. 근데 돈이 필요하면 써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면 팍팍 떨어져요. 그래서 32점. KCB는 물론 아무래도 좀 형태가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부채 수준. 현재의 소득 대비의 부채를 얼마나 갖고 있냐. 두세 배 갖고 있느냐. 카드 사용이 한도에 50% 이상 사용하느냐. 거래기간.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간에 3개월, 6개월 많이 쓰면 등급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 지금 그 신용평가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다. 이런 거 보시면 거꾸로는 이런 거 잘하면 등급도 또 좋아지겠죠.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시면 아까 5등급이라는 게 뭐구나. 그걸 약간 위험 수준이 들어갔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이하로 빠지는 경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신용 등급이 있었으면 기업의 신용 등급이 있어요. 기업의 신용 등급은 당연히 기업도 마찬가지 돈 꾸고 못 갚는 거죠. 돈 꾸고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두 자로 뭐 되죠? 부도 나죠, 부도. 기업이 돈을 못 갚으면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기업의 부도 가능성을 평가해서 서열을 쫙 매긴 겁니다. 위험 수위가 어디 되는지. 그래서 보시면 이런 용어들이 쭉 나와요. 평가 체계라면은 차주, 뭐 이런 게 여신 이런 거.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고 차주란 거는 돈꾼 기업을 얘기하는 차주입니다. 차주. 돈꾼 기업하고 또는 여신이라는 건 돈 꿔준 거예요. 론이죠, 론. 은행에서 꿔준 거. 꿔준 거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 차주 등급이라는 건 기업들의 신용 등급 평가한 거고 여신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 여신. 돈 꿔준 개별적인 거에 대해서 손실비용을 판단하는 거죠. 근데 나이스나 뭐 일반적인 평가, 기업 평가라고 하는 건 다 차주 등급입니다. 나이스는 차주 등급인데 차주 등급을 평가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디에 활용하냐면 금융기관에서 신용을 바탕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죠.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기공에서 또는 중기부에서 하는 이런 그 신용평가할 때 이 지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과연 돈을 갚을까? 그래서 이제 등급을 보고 2등급 이상은 안 돼요. 2등급 이하는 안 돼요. 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기업 신용 등급 체계도 한번 보죠. 기업 신급 체계도 아까 뭐가 나왔었죠? BB 등급 이상이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나왔었죠. 기업 등급에는 최우량급, 아까는 1등급이었는데 AAA가 있고요. 제일 나쁜 거 D죠, D. 신용위험 인체 발생한 경우가 있어요.
R이라는 것도 있는데 R이라는 거는 재무제표를 1년 미만이고 또 경영사태가 막 합병되고 뭐 영업 양수도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부여를 유보한 기업이에요. 이걸 좀 뺀다면 결국은 AA부터 D까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BB는 뭐냐? BB는 보통이에요. 보통 양호 이하에 있는 보통인데 경제 여건 및 경제 악화가 되면 결의 안정성이 언제든지 저하가 우려되는 기업을 BB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했나 볼까요? 실용평가 요소에는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재무 모형이 있고 비재무가 있어요. 재무에는 수익성, 안정성, 부채 상환 능력, 유동성, 활동성, 성장성 이런 거를 다 매겨가지고 점수 매기는 게 있고, 비재무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재무적인 게 있더라도 평가가 안 되는 요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산업에 갑자기 섞인 산업군이 망가지는 수가 있고요. 경영 위험이 있고요. 영업 위험이 있고요. 재무 위험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왜 그러냐면은 산업 위험도 제가 이제 기업에 있을 때 저는 이제 드라이브라 그래서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그 CD 플레이를 읽는 그런 거를 열심히 하셔 감사합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 자료도 보내드릴게요. 그게 사양사함이 돼버렸어요. 왜냐면은 이 CD를 요즘 많이 안 쓰잖아요. 드라이브를 안 쓰다 보니까 점점 드라이버 수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근데 이제 기업이 줄다 보니까 또 나중에 남아있는 기업들이 이익을 더 향유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산업 위험이 있고 경영 위험이 있고 영업 위험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AA 등급부터 D 등급까지 매긴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우리 과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과제 한번 돌아가 보시면은 BB 등급이 나왔었죠. 자, 하이퍼링크를 열어서 BB 등급 보시면 이거 기억나시죠? 아까 융자를 받을 때 신용 등급이 좋아도 안 좋아도 안 되네. 여기 보시면 밑에 중간쯤 보시면 신용평가회사의 BB 등급 이상 기업. BB 등급 이상 기업이 된다는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량 기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지는 기업이고. 예.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데 이 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 한번 볼까요? 기업 중에 실형평가사들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나이스도 있고 뭐 아까 그죠, KCB 있고 SCI 있는데 여기 보면 나이스 DMB도 있고 이크레더블도 있고 한국기업 데이터도 있어요. 이제 한국기업 데이터는 상당히 많은 분 한국 흐름 쪽을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뭐 채우량은 AA부터 D까지 뭐 이렇게 보시면 다 비슷한데 이 공공기관만 이렇게 나눠서 하는 데가 나이스 DMB하고 이크레더블인데 이크레더블은 나이스 DMB랑처럼 E1부터 E10까지 AAA 대신해서 E1을 쓰죠. 이런 것만 좀 파악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상황은 비슷하다. BB는 거의 뭐 이런 수준, E5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기업 신용 등급의 체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현금 흐름 등급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이민 비자 CR1 그런 거랑 똑같은 CR1의 그 등급 그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 현금 흐름 등급이란 것도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하고 얘기하시면서 흑자도산 뭐 이런 거 아시죠? 흑자도산. 이 돈을 많이 벌어오고 영업이익을 많이 내도 현금흐름이 나빠잖아요. 그러면 망합니다. 그런 기업들 꽤 있어요. 그래서 이익은 냈어요. 분명히 이익률도 좋아요. 근데 현금 흐름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지난번 제가 말씀드릴 때 재무와 비재무. 그러니까 재무 크레딧 레이트라고 하시면 됩니다. 신용 등급. 그게 딱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CR. 근데 크레딧 레이트를 의미하는 거고요. 커런트 레이트인가요? 죄송합니다. 저도 좀 궁금했는데 현재 등급 요율이네요.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저도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등급이 있는데 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영업 투자에 따라서도 현금 등이 가져오고 또 비재무로도 가져오는데 이게 분석을 통해서 산출되면서 현금 지표를 볼 수 있는 현금 지급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빠졌네. 여기 밑에 이게 수식이 재고자산에다가 매출채권에서 매입채표가 0보다 큰 걸 얘기해요. 그러면은 현금 흐름이 좋아서 갚을 수가 있겠죠. 근데 재고자산 플러스 현금 흐름 비율, 현금 흐름 비율이라고 그러죠. 커런트 레이셔. 그 재고자산 플러스 매출채권이 여기 매입채무가 빠졌네요. 네, 제가 다시 쳐놨습니다. 매입채무보다 이게 큰 거예요. 그 얘기는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거죠. 꾼돈을.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매출의 변화와 운전 자본의 변화를 동시에 분석하는 게 단기 지급 능력 방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조금 아까 가르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업 데이터에 보시면 CR1부터 CR6 그다음에 뭐 NF, NR 판정부류 제외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커런트 레이쇼네요. 커런트 레이쇼. 현금 흐름 비율. 현금 흐름 비율이 CR1이 매우 양호한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창출력이 매우 양호하면 안정적이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CR6는 현금 흐름 창출력이 거의 없거나 총차입금 대비 현금 흐름 창출력이 매우 적고 현금 증력이 미흡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것도 한번 가볼까요? 아까 우리 그죠? 정책 자금 융자 비용에서 여기 최하의 등급도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신용 등급 최상위 CR1 등급 이런 부분은 제외됩니다. 최우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과제를 볼 때 이해하시면은 좀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한번 다시 쭉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또 얘기를 좀 나눠봤고 향후에도 이런 신급 등급도 다른 정보가 있으면 같이 나누고 또 제가 좀 또 공부할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자료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신용 등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지금 뭐 아까 그 뭐 CR 물어보신 것처럼 다른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또 우리 매니저님 또 회피장님께서 또 상세하게 가르쳐 주실 건데요. 있으면은 바로바로 채팅에다 올려주세요. 따로 뭐 현재는 궁금하신 게 없는 모양이네요. 따로 내용이 들어온 게 없는 거 보니까. 예. 그러면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R&D 전화 상담 이야기입니다. 기술개발협회에는 매월 특별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달 마지막에 A 플러스 A 마이너스 그거는 있어요. A 마이너스 A 플러스 이런 거는 국가 신용 등급 기업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국제적인 신용 등급 분에 있어서 미국이 중심으로 한 그 신용등급 회사, 신용평가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매기는 것도 있습니다. A 플러스 A 마이너스 쭉.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렇고. 세부 구분 등급이고요. A, AA, AA 마이너스 이렇게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한 건 없고요. 그렇게 매기는 등급도 있습니다. 그건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만든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찾아봐서 한번 정리된 거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적, 근데 예전에 보니까 기업들도 매기더라고요. 그렇죠. 플러스가 있는 거는 더 높은 거죠. 예. 그 부분도 한번 언제 한번 나누기로 하죠. A-가 좋은가요? 당연히 A-가 좋겠죠. 예. B보다는 A가 좋은 거죠. 국가별
레이팅도 한번 나중에 한번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궁금하신 것 같은데, 네. 한번 나중에 시간을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다시 그 특별 세미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특별 세미나는 그 대단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듣고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 전화를 받으면 특별 세미나에 대해서 어떤 거 들어갈 수가 있나요? 어떤 거 들어갈 수 없는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조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린 부분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또 아닌 것도 있어서 오늘 이걸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한번 세미나 공고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개발협회에서 한국기술개발에서 하는 특별 세미나는 매월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세미나면 지난달 말까지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알림 그래가지고 정형 게시판에 뜨게 되고요. 그래서 코테라 평생교육원 강의 일정,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기술개발협회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지가 쭉 됩니다. 강의 일정이 나오고 강좌를 들으실 분은 의사를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올리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정실 및 카페 보시면 늘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일정이 이번 달 같은 경우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세미나 장소는 협회 세미나 2실, 1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참석 대상이 나오죠. 네, 참석 대상을 한번 정리해두면 기술개발 정회원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및 예부 전문위원이 전원 참석 대상입니다. 참가 비용은 협회 정회원 같은 경우에 전액 무료고요. 죄송합니다. 일반 회원은 5만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 2월 거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월에는 상당히 다양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2월 1일 날 이미 진행을 했죠. 벤처기업 확인 전략, 그리고 이노비즈 확인 전략, 이런 부분이 감사합니다. 별풍선 잘 받겠습니다. 50개나 설명하셨네요. 와우. 그래서 이 전문위원들이 쭉 주제 발표를 합니다. 이 굉장히 좋은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어요. 벤처기업 이거 뭐 사실 돈으로 내고 상당히 많은 돈을 내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5만원 진짜 싼 거죠. 일반 회원도. 그래서 오셔서 들으시면 벤처기업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이노비즈에 대한 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일 날 또 지금 하게 되어 있는 게 기자교육. 정책 협회가 지금 온라인으로 기업 정책 정보 신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교육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SNS 지금 엄청 뜨고 있는 거죠. SNS 마케팅. 그래서 A부터 Z까지 우리 사무국장님이 좀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 23일 날 이노비즈 실무 전략. 이노비즈도 이제 그룹이 기업이 점점 커지게 되면 이게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전략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10억, 20억 이렇게 쭉쭉 늘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이 실무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 마크 심사 임증 심사, 이게 되게 중요하죠. 마크,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업 회생, 이해와 절차, 이것도 여러분들이 들어두시면은 기업을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이게 초보기업 R&D 지도사의 월 수입 1,000만원 만들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강좌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협회장님께서 직접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비고를 보시면 이게 전문위원 세미나 협회 정연 같은 게 무료 참석이에요. 15만원 내고 이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정말 배우신다는 거는 엄청난 거죠. 일반 회원은 물론 이제 5만원 이제 내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가성비가 엄청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수강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강의가 되겠는데, 이러한 초보기업 이런 건 이 노하우도 엄청나게 있는 부분은 오프라인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요 부분을 이제 지난번에 제가 잘못 말씀했다 다시 고쳐서 이제 전화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요건 저 협회 전문위원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 협회의 전문위원이 되시면 상당히 많은 그 어드밴티지가 있다 보시고 되고,
협회 전문회원 되려면 아시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R&D 지도사 교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OJT 받으셔야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OJT를 안 받으셨어도 R&D 지도사 교육을 받으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교재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장에 오셔서 들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 상담을 해주시면 못 오시는 경우는 저희 쪽에서 교재를 따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좋은 그 강의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선택하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기 바라고 필요한 것들은 관련된 내용을 또 요청을 전화나 또 카톡이나 또는 인스타그램도 있죠. 이제 인스타그램도 있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 쪽에서 성심성의껏 관련된 내용 자료와 또 내용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또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채팅방에도 올려주시고 아까 그거는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라든지 국제적인 표준의 시용 등급 이런 부분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또 나누기로 하고 또 필요한 거 있으시면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따로 또 없으신가요? 뭐 생방송이니까 바로바로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별도로 연락할 수 있으면 연락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라인 강좌 접속 이거 잘 보시고요. 네. 오징어라도 괜찮아. 별풍선 그 재밌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유쾌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필요하시면 자료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